45세 천재 엔지니어 윤석훈, 서울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라오스의 외딴 마을로 뛰어든다. 그를 맞이한 건 12명의 여성과의 운명적 사랑, 그리고 상상도 못한 대가족의 시작.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45세 윤석훈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뒤 글로벌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승승장구했다. 하루하루 최첨단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에 몰두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갔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은 늘 화제가 되었고, 상사들은 석훈은 미래의 CTO감이라며 극찬했다. 회사 밖에서도 그는 성공한 인재로 통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덕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상당한 자산을 일궜다. 하지만 석훈의 내면엔 깊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진정한 사랑, 마음이 통하는 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 그는 회사와 사교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대부분 그의 직업, 연봉, 가문의 배경에만 관심을 보였다. 소개팅과 맞선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상대는 대개 안정된 결혼 생활과 그의 재산을 기대했다. 물론 현실적 조건도 중요했지만 석훈은 진심 어린 사랑, 내면의 교감을 갈구했다. 어느 날 절친이 농담처럼 말했다. 너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야? 그냥 적당히 결혼하면 되잖아. 그 말은 석훈의 가슴에 날카롭게 밝혔다. 조건 좋으니 쉽게 결혼하라는 식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사람을 만날수록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며 점차 회의적이 됐다. 결정적 계기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석훈이 회사에서 승진한 지 3년째 되던 해 부모님은 지방에서 서울로 오다 급커브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 응급실로 달려간 석훈은 부모님을 구하려 했었지만 결국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석훈의 세상은 무너졌다. 부모님의 죽음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근원적 질문이 그를 짓눌렀다. 가문의 재산과 엔지니어로서의 탄탄한 커리어는 앞으로도 부와 명예를 보장했지만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다. 결국 석훈은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다. 누군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할지 몰랐지만 그는 더 이상 남들이 그린 길을 따라갈 의지가 없었다. 넓은 집과 통장 잔고가 있었지만 부모님 없는 그 집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석훈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 그러던 중 국제 NGO 단체의 활동을 알게 됐다. 그 단체는 동남아시아의 오지 마을에 기술 지원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다. 석훈은 해외 경험은 적고 영어 외엔 외국어에 서툴렀지만 자신의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 확신했다. 주변에선 그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뭘 하려고 라며 만류했지만 석훈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위험한 곳일수록 자신의 존재가 빛날 거라 믿었다. 서울에서 겪은 상실감과 불신은 그를 더 단단히 밀어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도피일지 몰랐지만 누군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라오스로 떠나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휴직 절차를 마치고 집과 재산은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지인들에겐 당분간 해외에 있을 거야 라고만 알렸다. 석훈이 도착한 곳은 라오스 루앙남타 주의
나탄 마을이었다. 비엔티안 공항에서 NGO 차량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시간 달려 도시 외곽의 지원센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석훈의 목표는 더 깊은 오지, 소수민족이 사는 외딴 마을이었다. 센터에서 서류 작업과 장비 점검을 마친 뒤 현지 마을에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은 전기와 수도가 거의 없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석훈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거기가 제가 갈 곳입니다. 며칠 뒤 간단한 작업복 차림으로 공구 가방과 태양광 패널 키트를 챙겨 오프로드 지프에 올랐다. 험한 산길에서 차가 진흙에 빠지거나 낭떠러지 근처를 아슬아슬 지나며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마침내 나탐의 작은 부족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석훈을 둘러쌌다. 이전에도 NGO 인력이 방문한 적이 있어 외국인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듯했다. 마을 장로가 나와 어설픈 영어로 인사했다. 웰컴 헬프 어스. 석훈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곧 소박한 환영 의식이 열렸다. 가난한 마을이라 푸짐한 음식은 없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밥과 과일을 대접했다. 그 순간 석훈은 확신했다. 여기라면 내 진심이 닿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석훈은 마을 광장에 임시 작업소를 차렸다. 태양광 패널 설치, 우물 정비, 간단한 전기 배선을 시작했다. 현지 언어를 모르는 그는 손짓과 그림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협력했다. 정전, 물,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은 한국에선 상상도 못한 문제였다. 석훈은 NGO에서 제공한 장비가 빨리 소모되는 바람에 도시로 돌아가 보급품을 구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물자를 보내준다고 해 안심했다.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전기는 간헐적으로만 공급됐고 우물물은 탁해 필터 없인 마실 수 없었다. 밤이면 랜턴 하나에 의지해야 했고 모기와 벌레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석훈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다. 서울에서 부모님을 잃고 공허함에 빠졌던 때와 달리 몸은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충만감이 가슴을 채웠다. 마을에 적응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현지 여성들의 호의였다. 그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석훈을 따뜻하게 맞았다. 서울에선 여성이 그를 만날 때 직업, 연봉, 가문 배경을 묻는 게 당연했지만 이곳 여성들은 달랐다. 어떻게 저희 마을에 전기를 넣어줬지? 고장난 펌프를 고친 게 신기해. 그들은 석훈의 기술과 헌신 그 자체에 감탄했다. 그 순수한 태도에 석훈은 감동했다. 조건이나 이익이 아닌 그가 하는 일로 진심을 여는 모습이 새로웠다. 마을엔 여러 부족이 섞여 살았고 언어와 풍습도 조금씩 달랐다. NGO 통역자가 가끔 도왔지만 석훈은 현지어를 조금씩 배우며 주민들과 교류를 넓혔다. 그중 유독 석훈에게 호감을 보인 12명의 여성이 있었다. 각자 독특한 매력으로 그를 사로잡았다. 소피아, 키 크고 리더십 강한 여성, 마을 농사를 책임지며 사람들을 조직했다. 석훈이 처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주민들을 모아 순서를 정리해줬다. 란이 온화한 성격의 부드러운 미소, 아이들 교육을 맡아 석훈에게 현지어를 가르쳤다. 그가 피곤할 때 허브 음료를 건넸다. 미라, 활달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 석훈과 말이 통하자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가끔 너무 일만 하지 마라며 작업소를 정리해줬다.
나디아 우아한 춤과 노래로 마을 행사를 이끌었다. 석훈에게 부족 전통을 알려주며 문화를 이해시켰다. 자스민, 손재주가 뛰어나 도자기와 장신구를 만들었다. 석훈에게 자신이 만든 팔찌를 선물하며 미소 지었다. 엘라, 마을 장로의 조카로 영향력이 크다. 영어를 조금해 초기 소통을 도왔다. 마을 역사와 풍습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비비, 루나, 마야, 티나, 리아, 아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석훈과 점차 가까워졌다. 이 12명은 처음엔 외부인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석훈이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다가왔다. 몇 달 머무르며 마을 생활에 적응하던 석훈은 특이한 풍습을 알게 됐다. 이 지역은 남성 인구가 적고 과거 분쟁으로 남성이 줄어들며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문화가 뿌리내렸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여기선 자연스러운 전통이었다. 석훈이 놀라움을 표하자 장로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다르게 살아. 한 남자가 여러 여성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야. 석훈이 기술 지원을 이어가자 마을에선 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영원히 함께했으면이라는 바람이 커졌다. 남성이 부족한 마을에서 여성들이 석훈에게 호감을 보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었다. 어느 날 장로가 석훈을 불러 물었다. 우리 마을 여성들과 결혼할 생각은 없나? 석훈은 순간 당황했다. 내가 여기서 결혼을? 엘라가 통역하며 설명했다. 여기선 당신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걸 큰 영광으로 여겨요. 원한다면 여러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석훈은 혼란스러웠다. 한국에선 한 사람과의 결혼도 신중한 결정인데 여러 명과 결혼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한국에서 난 불신과 허무함만 겪었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한다면 12명의 여성은 물질적 기대 없이 순수한 애정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선 불법이고 터무니없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진심을 느끼자 마음이 바뀌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결혼은 안정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기준은 무너졌다. 한국의 도덕과 결혼관념은 이곳에선 달랐다. 영원히 여기 살 수 있을까? NGO 활동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한국에서 난 무엇을 얻었지? 돈과 스펙만 쫓는 사람들, 부모님의 죽음, 공허함. 여기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줘. 결국 석훈은 결심했다. 한국의 상식에 얽매이지 말자.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들과 살아가자. 장로와 주민들은 석훈에게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의식을 제안했다. 한국식 결혼과는 전혀 달랐다. 밤, 마을 광장에 모닥불을 피우고 주민들이 춤과 노래로 축제를 열었다. 석훈은 전통 복장을 입고 소피아, 라니, 미라, 나디아, 자스민, 엘라, 비비, 루나, 마야, 티나, 리아, 아샤도 화려한 부족 의상을 차려입었다. 축제가 시작되자 장로가 12명의 여성을 세우고 석훈을 앞으로 불렀다. 부적거로 기원을 읊은 뒤 물었다. 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평생 함께할 수 있겠나? 석훈은 긴장했지만 단호히 답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각자의 의식을 통해 석훈을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며 밤늦도록 축하했다. 석훈은 횃불과 별빛 아래 말로 표현 못할 벅찬 감정을 느꼈다.
12명이라니 한국에선 미쳤다고 할 거야. 하지만 여기선 이게 자연스럽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야. 결혼 후 석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엔 기술 지원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12명의 아내와 가정을 책임졌다. 그는 여전히 태양광 시스템 유지, 우물 관리, 전기 배선 작업에 시간을 쏟았다. 장비가 부족하면 도시로 가서 조달하고 마을에 필요한 물자를 구해왔다. 아내들 중 소피아, 자스민, 엘라는 농사와 생계를 도맡아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키워 시장에 팔았다. 마을 환경이 척박해 농사가 쉽지 않았지만 아내들이 협력해 자급자족을 이뤘다. 석훈은 간단한 기술로 우물물을 정화하거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며 마을의 생산성을 높였다. 석훈과 12명의 아내는 큰 오두막 여러 채를 연결한 공간에서 살았다. 각자 개인 공간은 있지만 식사와 대화는 공용 공간에서 나눴다. 놀라운 건 아내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자매처럼 협력했다는 점이다. 가끔 사소한 오해가 생겼다. 예를 들어 석훈이라니와 오래 이야기했거나 소피아가 만든 음식을 깜빡하고 안 먹었을 때, 하지만 대화로 갈등을 풀었다. 이곳엔 다자 결혼의 전통과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이 깊게 뿌리박혀 있었다. 석훈은 이를 보며 깨달았다. 한국에선 사랑이 둘만의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기선 공동체의 책임이자 확장된 가족의 삶이야. 결혼 몇 달 뒤 아내들 중 몇 명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먼저 자스민의 배가 불러왔고 곧 비비도 입덧 증상을 보이며 임신을 확인했다. 석훈은 엔지니어지만 기본 의학 상식을 갖췄다. 전문 의사는 아니었지만 마을에선 그가 가장 지식이 많았다. 그는 NGO를 통해 산부인과 자료와 장비를 구하고 출산 준비를 도왔다. 임신한 아내들이 몸이 무거워지자 다른 아내들이 농사와 가사를 분담했다. 누군가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그 아이의 엄마야라는 부족의 철학이 있었다. 석훈은 그 모습에 매일 감동했다. 한국에선 한 명의 배우자와 아이를 키웠겠지. 여기선 여러 명이 동시에 임신하고 가족이 순식간에 커져. 책임은 컸지만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컸다. 부모님을 잃은 내가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다니. 가장 먼저 자스민이 출산했다. 부족 전통에 따라 아내들과 장로들이 곁을 지켰고 석훈은 위생과 기본 응급 처치를 맡았다.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순산으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채웠다. 석훈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곧 비비, 루나, 라니 등 다른 아내들도 차례로 출산했다. 일부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12명 모두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 동시에 임신한 경우도 시차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매 출산마다 석훈은 아버지가 되는 순간을 반복했다. 아이들은 부족 이름과 석훈이 지은 한글 이름을 함께 받았다. 12명의 아내와 그 아이들로 석훈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됐다. 석훈은 기술 지원 외에도 마을의 사실상 주치의 역할을 했다. 인근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는 이들도 늘었다. 주민들은 석훈을 귀히 여기며 그가 12명의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점을 알기에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NGO의 지원금과 물자가 들어왔지만 석훈과 아내들은 농업과 공예품으로 자립을 도모했다. 아내들이 만든 바구니와 장신구는 인근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 도시로 팔러 가면 제법 큰 수입이 됐다. 서기투는 이곳의 가족 개념에 깊이 감동했다. 단순히 남편, 아내, 아이들로 구성된 게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를 돌봤다. 석훈이 출산을 돕는 동안 주민들이 집을 보수하거나 물자가 부족하면 이웃 마을에서 구해왔다. 아내들은 언제나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이 늘어나며 가족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결혼과 지원 활동을 병행한 지 3년째 회사에서 복귀 여부를 묻는 메일이 왔다. 석훈은 잠시 고민했다. 돌아가야 하나, 커리어를 이어가야 하나. 하지만 답은 분명했다.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한국에서 얻을 건 돈과 명예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간단히 답장했다. 사정상 복귀가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NGO와도 장기 계약을 갱신했다. 한국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부모님의 추억과 서울의 친구들이 떠오를 때도 있다. 하지만 석훈의 삶의 터는 이제 나탄 마을이었다. 12명의 아내와 수많은 아이들을 책임지는 삶은 늘 순탄치 않았다. 바쁜 날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랐다. 아내들 사이에 사소한 감정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가뭄으로 농사가 어려우면 식량난이 닥쳤다. 석훈은 저축을 써서 도시에서 식량을 구해왔지만 장기적으론 마을의 자금 능력을 높여야 했다. 그는 열병에 걸릴 뻔했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낮 없이 돌봤다. 열악한 환경에서 큰 질병이 퍼질까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느꼈다. 이게 진짜 가족이 함께 싸우는 삶이야. 한국에선 개인이 문제를 떠안았지만 여기선 아내들과 마을이 함께 해결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6세쯤 되자 마을을 뛰어다니며 아빠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라고 자랑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다. 소피아와 엘라는 이미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석훈은 주민들과 폐창고를 고쳐 간이 학교를 만들었다. 아이들과 성인들이 기초문해, 위생,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NGO와 외부 봉사자들의 방문으로 마을 소식이 퍼졌고 우물 정비와 태양광 발전 설비도 도입됐다. 석훈과 주민들은 노동을 제공하며 외부 지원으로 생활을 개선했다. 그는 단순 지원이 아닌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함을 깨달았다. 이제 석훈을 엔지니어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는 적었다. 그는 마을의 일원, 가족으로 여겨졌다. 한국으로 돌아갈 고민은 사라졌다. 이 삶이 그의 당연한 일상이 됐다. 12명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삶이다. 가끔 한국에서 평범히 살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이 그를 일으켰다. 물질적 욕심 없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주는 이들. 그 웃음은 석훈에게 힘이 됐다. 마을을 돌며 기계를 고치고 다친 이를 돕는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서울에선 첨단 장비로 일했지만 여기선 기본 도구와 지식으로 사람을 도왔다. 그는 깨달았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50세가 가까워지던 해 한국 친구가 NGO를 통해 마을을 찾았다. 석훈이 12명의 아내와 아이들과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가능해? 석훈은 차분히 말했다. 처음엔 나도 당황했어. 하지만 여긴 다른 문화와 진심이 있어. 한국의 불신과 공허함은 여기서 치유됐어. 난 지금 정말 행복해. 친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석훈이 아내들,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이것도 삶이구나 라고 인정했다. 오늘도 석훈은 12명의 아내와 수많은 아이들과 마을을 돌본다.
아침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엔 모닥불을 둘러싸고 하루를 나눈다. 누가 아프면 달려가 돕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축하한다. 이게 그의 두 번째 인생, 진정한 삶이다. 윤석훈은 나탄 마을에서 12명의 아내, 수많은 아이들과 새 삶을 꾸린다. 이 독특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